자, 오늘은 기압과 날씨 변화를 확인해 보자. 기압과 날씨 변화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기압부터 보도록 할 거야. 기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의 압력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지? 기체의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느끼는 이 기체의 압력을 우리는 대기압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자, 대기압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명 일기압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게 되고, 이러한 대기압은 토리첼리라고 하는 과학자에 의해서 이 수은 기둥의 높이로 표현을 해주잖아. 수은 기둥의 높이로 표현을 하면 76cm 수은 기둥의 높이라고도 표현을 한다. 이것을 밀리미터 단위로 바꾸면 어떠할까? 바로 760mm의 수은 기둥의 높이라고 하거든. 자, 이것을 수은이 아니라 물로 바꿔주면 어떨까? 물로는 바로 10m 높이의 물기둥이라고 표현을 하지.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단위를 한번 바꿔볼까? 센티미터의 단위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 1013cm의 높이 물기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기압의 단위인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로 사용을 하게 될 거야. 자, 이러한 기압은 기본으로 1013 헥토파스칼이 대기압이지만 기체는 이동을 하고 이 이동하는 기체가 가끔은 위로 또는 아래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기압의 상태는 항상 같지 않아. 그래서 기압이 조금씩 변화가 되어서 각각 그 지역의 기압을 나타내 주게 되겠지. 자, 그러면 기압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등압선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기도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그래서 등압선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압력, 같은 기압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지점을 연결한 선이라는 뜻이 될 텐데, 이 등압선을 그릴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얼마냐? 라고 하면 바로 1000 헥토파스칼이라고 하고, 모든 파스칼을 기준으로 다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너무 힘들게 되잖아. 그래서 간격을 얼마씩 주게 되느냐? 4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간격으로 그림을 그려주게 되는 거지. 한번 우리 그려볼까? 여기에 등압선이 하나 있는데 얘가 바로 1000헥토파스칼이야 라고 기준을 하나 세웠어. 자, 안쪽으로 들어와 보자. 이때 등압선에서 기압은 얼마일까? 누군가가 얘기한 것 같아. 1004. 그렇다 치고, 자, 그럼 안에 1004가 들어왔으면 더 안쪽으로는 4씩 변동을 하니까 1008 이렇게 되겠지? 그럼 바깥쪽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바깥쪽으로 그려진 공간은 다시 4가 줄어드니까 996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주변보다 이 가운데가 기압이 서서히 늘어나게 되네. 그래서 기압이 크다라고 하고 또는 기압이 높다라고 표현을 쓸 거라서 여기를 고기압이라고 표현을 쓰겠지. 기압이 높다는 건 기체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누르는 힘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기체가 많이 모여 있는 고기압이 있다면 이 옆에는 그보다 기압이 낮으니까 당연히 저기압이 되지 않겠어? 그러면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의 이동이 생기는데 우리는 이것을 바로 바람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자, 바람의 상태를 확인해 볼까? 이쪽처럼 좁은 공간, 좁은 거리 안에 기압 차이가 커진다. 즉, 등압선의 간격이 촘촘하다. 그러면 우리는 바람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것이고, 이쪽처럼 기압이 같은 기압의 변화를 나타낼 때까지 거리상 멀다라고 하면 가까운 지역의 기압 차이가
별로 없다란 뜻이 되겠지? 그래서 등압선의 간격이 듬성듬성하게 나타나면 바람이 약하다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바람이 강하다 또는 바람이 약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서서히 날씨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 주변에 이 기압을 서로 간에 비교하기 위해 고기압 또는 저기압이라고 하는 형태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해. 그래서 세 번째, 고기압과 저기압.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기압이 높은 고기압에서 공기가 많이 몰려 있었다 그랬잖아. 이렇게 몰려 있는 공기가 고기압에서부터 저기압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바람이 분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 때 직선으로 불게 될까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 사실은 그렇진 않아.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바람의 움직임은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는 특징인 전향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회전 방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고기압과 저기압은 중심 기류의 움직임과 바람의 회전 방향까지 알고 있어야 해. 그 중에 우리는 북반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줄 거야. 그러면 북반구에서와 남반구에서의 전향력은 정반대의 방향이 되거든. 그래서 북반구에서 방향을 고기압, 저기압을 정하면 남반구는 똑같은 중심 기류 안에 바람의 방향만 반대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첫 번째, 고기압. 고기압은 기압이 높다라고 하여 high라고 하는 H를 표시하지. 자, 우리 이 H를 가지고 중심 기류와 바람의 방향을 찾기 위해 나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 H를 필기체로 쓰고 동그라미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려지네. 처음에 H를 나는 내려서 썼잖아. 그래서 고기압은 중심 기류가 하강 기류다라고 엮어줄 거야. 무슨 얘기니? 중심 기류가 하강 기류가 되면서 주변에서부터 기체들이 몰려서 아래로 눌렀다. 그래서 기압이 높아 라고 표현을 쓰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하강 기류가 되면서 공기가 단열 압축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온도는 서서히 높아지게 되고 좀 부분적으로 날씨를 형성할 수 있는 수증기 등은 다 액체보다는 기체로 날아가는 형태가 될 거야. 그래서 맑은 날씨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고기압의 특징이다. 또한 이렇게 도는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며 아까부터 이야기했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간다고.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바람은 불어나간다 라고 표현을 하게 돼. 두 번째, 저기압이 있다. 자, 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row라고 해서 L로 쓸 거야.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는 한번 써볼 거야. 처음에 중심 기류를 상승이라고 표현을 할 거지. 왜? 내가 위로 썼으니까. 상승의 중심 기류가 등장을 하게 되면 날씨는 흐림이 된단 말이야. 도는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고 고기압에서부터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게 되니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지표면 근처에선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상층부로 올라가면 이쪽의 공기가 상층에 몰리게 되니 오히려 저기압에서 고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자, 이러한 기압과 날씨 변화, 구름의 상태를 비교하는 위성 영상이 있단 말이야. 위성 영상은 크게 두 가지의 위성 영상을 찍은 걸 확인해 줄 수가 있거든.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가시 영상이라고 하는 거야.
가시 영상이라는 것은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찍어내는 것으로 구름의 두께가 두꺼우면 그만큼 빛에 반사되는 빛의 양이 많아지게 되겠지. 그래서 이것이 가시 영상으로 찍었을 때는 훨씬 밝게 찍혀지게 돼. 그런데 이게 특징이 있어. 왜냐하면 빛을 반사해서 찍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낮에만 찍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야. 낮은 가능하나 밤에는 불가능하고 구름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밝게 보여진다 라고 하는 것이 가시 영상의 특징이겠지. 그러면 가시 영상만 있느냐? 그것은 아니야. 또 하나가 바로 적외선 영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자, 적외선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빛의 세기를 바로 적외선 영역의 파장으로 찍어주는 것으로 이 가시 영상과는 조금 달라. 그래서 낮에도 찍을 수가 있고 밤에도 찍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적외선으로 봤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온도가 높게 보여져야 얘를 측정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게 되겠지? 그래서 가능하면 온도가 낮은, 무슨 얘기야? 구름은 온도가 낮을수록 위로 올라왔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고도가 높은 구름일수록 얘가 오히려 우리 눈에는 적외선에 의해서 훨씬 더 밝게 측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시광선 영상과 적외선 영상으로 이러한 날씨, 즉 구름의 위성 사진을 보면서 구름의 특징들을 찾아줄 수가 있다.